자, 이제 세 번째 단기매매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유가증권인데요. 목적 자체가 단기간 내에 얼른 팔아치워서 시세차익, 매매차익을 얻을 거야 라는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한다면 단기매매증권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 유가증권 중에서 주식은 지분증권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사게 되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배당을 받을 테니까 사채와 공채 등 국채 같은 경우는 채무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네들은 이자를 받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사든 사채, 공채, 국채를 사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샀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뭐가 있다면 사고 팔리는 시장성이 있다면 AND 조건으로 둘 다 만족을 한다. 즉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노릴 목적이고 시장성이 있다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는 취득 시 내가 이걸 한 주당 10,000원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10,000원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게 되는데 10,000원으로 구입을 할 때 수수료 비용을 500원을 들였다면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따라서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지 이걸 단기 매매 증권에 포함해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KIFRS가 도입된 2010년도 이후 그때쯤에 이제 이게 변경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릴 목적이니까 우리 질적 특성, 양대산맥 있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어떤 게 회계 기준에서 더 유용한 정보를 줄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공정가치로 평가해. 이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역사적 평가. 샀을 때 10,000원으로 둔 거지만 우리는 지금 평가하니까 12,000원이 됐어요 라고 한다면 회계 기준은 지금 12,000원으로 하란 얘기거든요. 어떤 걸더 유용한 정보다라고 본 거예요. 네, 목적 적합성을 더 유용하다라고 본 거예요. 목적 적합성의 시소를 조금 더 높이 태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취득원가 정보 10,000원이 아닌 목적 적합성 공정가치로 갔기 때문에 신뢰성은 살짝 낮아졌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서 단기 매매 증권은 회계 기준에서 목적 적합성에 적합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허락을 했구나. 그래서 결산 시 장부금액 취득했을 때 이 10,000원과 결산 시 공정가치인 12,000원을 비교해서 2,000원만큼을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의 영업 외 수익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장기 투자 목적이어서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면 이 부분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되겠죠. 그건 뭐죠?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처분하거나 평가하거나 영업외 쪽 비용과 수익으로 들어가는 계정들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12,000원짜리를 처분하게 됐을 때 15,000원에 처분을 하게 됐다. 그러면 3,000원의 차익이 생겼죠? 이 3,000원의 차익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서 영업외 수익으로 재무상태표에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영업의 수익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단기매매증권은 낮은 급수에서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 TAT 1급은 어떻게 좀 공부하시면 좋냐면 단기매매증권 회계처리 플러스 매도 가능 증권 회계처리 비교해서 회계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부분이 나는 이해가 가라고 한다면 이미 기초가 탄탄히 올라와졌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 단기매매증권 그냥 가볍게 한번 회계 처리를 해보면 약자로 쓸게요. 단매증이라고 취득 시 단기매매증권 10,000원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다가 실제로 회계 기준에서 공정가치로 하라고 해서 12월 31일에 단기매매증권이 12,000원으로 상승한 공정가치가 보여진다면 2,000원 회계 처리하고 단기매매증권 평가했더니 이익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됐겠죠. 그러다가 여기가 X1기라고 할게요. X2기 때 처분을 하게 됐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매증은
12,000원이죠. 단매증 대변으로 12,000원 없어지게 되고요. 나는 15,000원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금 15,000원이 우리 기업 실제 입장에서 증가를 하게 되고요. 3,000원만큼은 단매증 이번에는 처분이익으로 3,000원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단매증 평가이익도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 단매증 처분이익도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인데 X 1차년도에 영업의 수익 보고되고 X 2차년도에 영업의 수익 보고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수익과 비용은 손익대체분계로서 제로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뒤에 가서 매도가능증권으로도 배우게 되니까 살짝 먼저 언급을 해보면요. 여기 단매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한번 바꿔서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기 때문에 손익 대체분계가 되는 게 아니고 마감 후 2월이 돼서 내년도로 넘어옵니다. 그럼 처분했을 때 15,000원을 받았지만 매도가능증권은 12,000원이 없어지고 이 넘어왔던 누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빨간색은 장기투자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먼저 없어지고 2,000 없어지고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말고 매도가능증권이라고 봤을 때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이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7,000원이 됐어요. 단매증은 12,000원이었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0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하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비교해 보면 이 노란색 부분에서는 X 1차년도에 2,000원이 손익계산서에 보고되고 손익대체분계가 된 거고요. X 2차년도에 처분 부분이 손익계산서에 보고가 되고 영업의 수익이 된 거죠. 그럼 각각 2,000원, 3,000원이었지만 2개년도에 걸쳐서 보면 합했을 때 5,000원 이익인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얘가 매도가능증권이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2월이 돼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니까 넘어왔고 이 부분이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으로 가게 돼서 실제로 이 노란색 부분은 각각 2,000원, 3,000원이 보고됐지만 이 부분 매도가능증권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처분이익이 5,000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손익계산서 항목이죠.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항목이고 얘는 자본의 기포손이다 보니까 자본의 기포손이 넘어왔으니 처분됐을 때 자본의 기포손이 먼저 상계 처리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들이 혜수가 너 주식 투자했다면 얼마 벌었어? 라고 했을 때 단매증도 5,000원 벌었어 라고 말을 해야 되고 매가증도 5,000원 벌었어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단매증은 보고서를 2개를 보고 2,000원, 3,000원 그래서 5,000원 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매가증, 매도가능증권은 보고서를 딱 마지막에 처분했을 때 보고 5,000원 벌었어 라고 하게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어떤 처분 손익을 물어볼 때는 그냥 취득했을 때 금액과 팔았을 때 금액을 차익을 따지면 처분손익이 돼요. 근데 단매증 같은 경우는 취득했을 때 금액과 처분했을 때 금액을 딱 보고 5,000원 벌었어 이러면 안 되고 실제로 평가했을 때 과거께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이 둘의 차이점이 실제로 TAT 1급에서 비교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사실 단기매매증권을 공부하시는 시간이지만 제가 TAT 1급이니까 매도가능증권까지 같이 얹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진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구분하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구입 시 수수료를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구입 시 수수료를 그 증권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좀 두 가지가 다른 맥락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